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가설을 세워 보겠습니다. 만약 한국 대표팀이 안세영을 결정적인 순간까지 숨긴다면 그 선택은 대회 전체 판도를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부터 보죠. 조별리그 초반, 한국은 비교적 전력이 약한 팀들과 맞붙습니다. 이 구간에서 안세영을 무리하게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식 2번, 복식 카드만으로도 충분히 제3승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세영을 벤치에 앉혀두는 선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진짜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다. 이 메시지는 중계 화면을 타고 상대 국가 감독실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대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은 안세영 없이도 이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순간부터 부담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안세영은 8강 혹은 준결승에서 처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타이밍은 단체전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조별리그와 8강을 거치며 체력을 소모했고 전술 카드도 상당 부분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안 이름만 오르내리던 안세영이 갑자기 단식에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팀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에이스를 내세워 정면 승부를 걸거나 혹은 그 경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다른 경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경기 시작 직전 몇 분 안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세영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상의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준결승전, 경기장 전광판에 대한민국 1 단식 출전 선수 이름이 뜹니다. 순간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옵니다. 안세영기다. 상대팀 벤치에서는 코치가 급하게 노트를 넘기고 선수는 갑자기 유니폼을 다시 고쳐 입습니다. 이미 몸은 풀었지만 심장은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경기는 스코어가 아니라 심리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안세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반에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세트 초반 그녀는 일부러 랠리를 길게 가져갑니다. 상대의 호흡, 발걸음, 눈빛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경기는 길어지겠구나. 단체전에서 이 깨달음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경기의 체력 소모가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한 점을 따기 위해 2점, 3점의 체력을 빼앗는 선수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대표팀의 전략은 완성됩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경기들까지 계산하며 투입되는 선수입니다. 이건 개인전에서는 불가능한 발상이고 단체전에서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가설이 더욱 힘을 얻습니다. 안세영의 출전은 항상 가장 비싼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경기, 가장 많은 시선이 쏠린 무대, 그리고 상대가 가장 지쳐있는 순간,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안세영은 코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선수가 아니라 대회 흐름 자체를 결정하는 장치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전략의 끝에서 과연 안세영이 어떤 역할로 기억될지, 그리고 이번 대회가 그녀의 커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세영의 경기 시간이 왜 미리 공개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대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 토너먼트가 아닙니다. 칭다오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대회, 말 그대로 국가 대 국가의 팀 경기입니다.
한 선수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한 팀이 여러 카드를 조합해 상대를 공략하는 전쟁에 가깝습니다. 경기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자 단식 3경기, 복식 2경기, 총 5경기 중 먼저 3승을 거두는 팀이 승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선과 본선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별 예선에서는 3승을 먼저 해도 5경기를 모두 치릅니다. 승패뿐 아니라 세트 득실, 경기 내용까지 순위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너먼트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3승을 따는 순간 그 즉시 경기는 끝입니다. 4번째, 5번째 경기는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라도 그날 팀이 앞선 경기에서 이미 3승을 확보했다면 코트에 서지 않고 경기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체전에는 고정된 시간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에 공개되는 오더 오브 플레이, 즉 출전 명단과 경기 순서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오더는 상대 팀의 전력, 선수 컨디션, 그리고 다음 경기 일정까지 모두 고려해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끝에 제출합니다. 안세영이 세계 1위라고 해서 무조건 1번 단식에 고정 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팀의 에이스 배치, 복식에서 승부를 걸지, 단식에서 승부를 걸지 모든 경우에 수가 열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안세영 경기 시간이 안 나와요? 라고 묻는 순간 이미 질문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는 셈입니다. 이 대회에서 중요한 건 몇 시에 뛰느냐가 아니라 오늘 뛰느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쉬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은 단순한 선수에서 벗어나 전략 그 자체가 되는 존재로 바뀝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감독들은 왜 안세영을 끝까지 숨기려 하는지, 그리고 이 출전 미정 상태가 상대국에게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감독들은 안세영의 출전 여부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할까?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상대 팀에게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까요? 이 지점에서 단체전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라 심리전이 됩니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이 아닙니다. 상대 팀 입장에서 안세영은 이길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 변수이자 대진표 전체를 흔드는 존재입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상대 감독의 전략입니다. 만약 안세영이 1 단식에 나온다면 상대는 에이스를 붙일지 아니면 차라리 그 경기를 포기하고 복식과 이 3 단식에 올인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을 미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세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카드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에이스를 아껴뒀다가 정작 안세영이 빠진 경기에서 허무하게 점수를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강수를 뒀다가 안세영이 등장하는 순간 계획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독들이 말하는 안세영은 출전 여부만으로도 한 경기를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라켓을 들고 코트에 서지 않아도 이미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의 가상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나옵니다. 안세영은 일부러 숨겨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단체전에서 강팀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에이스를 첫날부터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중요한 순간까지 아껴두는 선택. 이건 체력 관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상대에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압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안세영은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선수입니다. 한 경기만 나와도 흐름을 바꿀 수 있고 한 경기만 쉬어도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출전 여부 자체가 하나의 전술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심리전은 상대 선수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상대팀 1 단식 선수들은 몸은 풀고 있지만 머릿속은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에 놓입니다. 오늘 안세영을 만날까? 만난다면 몇 번째 경기일까? 이 질문이 계속 맴돌면
경기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전에서 안세영의 이름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박 장치로 작동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은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안세영의 출전이 대회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 대표팀이 안세영을 결정적인 순간까지 숨긴다면 그 선택은 대회 전체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부터 보죠. 조별리그 초반, 한국은 비교적 전력이 약한 팀들과 맞붙습니다. 이 구간에서 안세영을 무리하게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식 2번, 복식 카드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세승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세영을 벤치에 앉혀두는 선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진짜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다. 이 메시지는 중계 화면을 타고 상대 국가 감독실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대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은 안세영 없이도 이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순간부터 부담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안세영은 8강 혹은 준결승에서 처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타이밍은 단체전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조별리그와 8강을 거치며 체력을 소모했고 전술 카드도 상당 부분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안 이름만 오르내리던 안세영이 갑자기 단식에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팀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에이스를 내세워 정면 승부를 걸거나 혹은 그 경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다른 경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경기 시작 직전 몇 분 안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세영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상의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중결승전 경기장 전광판에 대한민국 1단식 출전 선수 이름이 뜹니다. 순간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옵니다. 안세영이다. 상대팀 벤치에서는 코치가 급하게 노트를 넘기고 선수는 갑자기 유니폼을 다시 고쳐 입습니다. 이미 몸은 풀었지만 심장은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경기는 스코어가 아니라 심리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안세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반에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세트 초반 그녀는 일부러 랠리를 길게 가져갑니다. 상대의 호흡, 발걸음, 눈빛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경기는 길어지겠구나. 단체전에서 이 깨달음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경기의 체력 소모가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한 점을 따기 위해 2점, 3점의 체력을 빼앗는 선수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대표팀의 전략은 완성됩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경기들까지 계산하며 투입되는 선수입니다. 이건 개인전에서는 불가능한 발상이고 단체전에서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가설이 더욱 힘을 얻습니다. 안세영의 출전은 항상 가장 비싼 순간에 이뤄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경기, 가장 많은 시선이 쏠린 무대, 그리고 상대가 가장 지쳐있는 순간,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안세영은 코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선수가 아니라 대회 흐름 자체를 결정하는 장치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전략의 끝에서 과연 안세영이 어떤 역할로 기억될지, 그리고 이번 대회가 그녀의 커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설과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번 대회가 안세영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아시아 단체 선수권은 안세영에게 우승 하나를 더 추가하는 대회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회는 그녀가 세계 랭킹 1위 개인 선수에서 국가 단체전의 기준점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세영은 늘 결과로 말해 왔습니다. 누구를 이겼는지, 몇 연승을 했는지, 얼마나 높은 승률을 기록했는지. 하지만 단체전에서의 안세영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억됩니다. 출전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고 이름이 오더에 오르기만 해도 상대의 전략이 바뀌는 선수. 그 자체로 경기의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존재. 만약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이 조별리그에서는 제한적으로 출전하고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안세영은 많이 뛰어서 이긴 게 아니라 나와야 할 때 정확히 나와서 이겼다. 이 평가는 선수에게 있어 가장 높은 단계의 평가입니다. 체력, 기술, 멘탈, 전술, 이해도까지 모두 완성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상징적인 가상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결승전 마지막 경기. 스코어는 2대2, 마지막 단식. 관중석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한국 벤치를 비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는 한 선수. 라켓을 쥐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만 표정은 놀랄 만큼 차분합니다. 이 장면에서 관중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것을. 이때 안세영이 이기든 혹은 예상보다 힘든 경기를 하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위상은 다시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개인전의 여왕에서 단체전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배드민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대표팀에 합류할 때 기준은 더 높아질 겁니다. 안세영과 함께 코트에 설 수 있는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한 명의 선수가 한 팀의 기준이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스타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트로피의 색깔보다 안세영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가 훨씬 오래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뛰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었는지 그 한 장면이 이번 대회의 모든 의미를 결정할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세영을 보고 싶으신가요? 모든 경기를 책임지는 에이스일까요?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만 등장하는 최종 카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분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오더와 경기 흐름을 기준으로 이 가설들이 얼마나 현실이 되는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